50대 아버지가 자신의 차량에 LP가스를 틀어놓고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자녀들의 학교에는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다고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야산 중턱. 덩그러니 놓여있는 1톤 트럭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트럭이 발견된 건 어제 낮 12시 20분쯤. 보시는 것처럼 여행용 가방과 생수 등 생필품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데요. 당시 딸과 아들은 아버지와 사흘간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 체험 이후에도 학생이 등교하지 않자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어제 경찰에 신고하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찾아낸 겁니다. 발견 당시 아버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목을 졸른 상태였고 아들은 지하실에서 사망한 상태였고 우리가 창문을 열었을 때 가스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가장이 홀로 키우던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부친 묘소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살해로 생을 마감한 자녀는 지난 4년 동안 전국에 42명.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는 엄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는 이런 온정적인 시각은 사실은 이런 범죄를 부추기는 것밖에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형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에 대해선 가중 처벌을 합니다. 풍양속이라든지 부모 공경 이런 차원에서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동방예의지국 국가의 어떤 풍양속을 따르는 거죠.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는 처벌 강화 규정은 없습니다. 비속 살해의 양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누구냐를 떠나 살해 동기가 계획적일수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획적 범죄를 이제 모살로 그리고 우발적인 범죄를 고살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살인의 어떤 행태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양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어떤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런 양형 기준의 변화도 생각해 볼. 한편 경찰은 50대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자녀들은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